안녕하세요. 10년차 평범한 직장인에서 벗어나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찌팍입니다. 저는 수구땀탕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2년차 주린이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종가 베팅, 단기 수익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종가 베팅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매수를 했고 내일 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 관점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남겨보자.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다른 매매는 하지 않고 종가 베팅 단기 수익만 하는 좀 절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매매하는 그 매매 일지는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는 종가 베팅을 하기 좋았던 종목들, 내가 놓쳤던 종목들을 복귀하고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매수할 수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 이 허접한 영상을 뭐 아직은 대부분이 봐주시지 않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관점은 그 주린이의 관점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절대로 투자하시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번 주 금요일 매매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 뉴욕 증시는 아마존이랑 애플 호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AI 관련해서 확실한 수익이 없고 뭐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다 해서 미증시가 빠졌었는데 나스닥 꽤 빠졌어서 그 당일날 30일 날 보면 윗꼬리를 달고 좀 고점에서 빠지는 안 좋은 캔들이 나와서 이거 고점에서 좀 안 좋은 캔들이 나오다 보니 이거 앞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금요일은 또 그거를 또 그대로 버텨주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외국인마저도 코스피는 1조 1천억, 코스닥은 1,9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조정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도 보면은 22조가 나왔고 코스피가 계속 지금 20조 이상이 나와주면서 이 정도 지금 유동성이라면 아직 조정이 아니라 이 추세를 이어서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종가 베팅이나 단기 수익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무포로 현재 넘어온 상태인데요. 이제 무포긴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목을 이제 서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1.0에서 1.2% 정도 상승 중에 있었는데요. 그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거 지수 관련주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당연히 지수 관련주이자 최근에 가장 핫한 반도체 섹터의 대장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봤었는데요. 그 금요일 날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오피셜이 나왔고, 이런 깐부 회동이 있고 난 뒤에 서로 과거 이건희 회장 때부터 교류가 많았고,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협력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관심이 그동안에 쏠렸던 SK 하이닉스한테 쏠렸던 것들이 삼성전자에 쏠리면서 이거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했지만 이제는 좀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오히려 좀 선반영 받은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도 금요일에는 관련된 뉴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지만
현재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 지금 수급이 계속 연속성 있게 지금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지금 이것도 보면 1음봉, 2음봉으로 잠깐 조정 이후에 이거 또 고점 갱신해서 신고가 갱신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도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지수 선물이 1.2%에서 한 1.2%로 계속 조금씩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불안하다. 현재 금요일에 이게 지금 장 마감 전까지에 한 1.2% 정도로 마감을 했으니까 이거 이미 선반영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패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나 금요일에 가장 주도 섹터이자 대장이었던 모습을 보여준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깜보 회동 이후로 또 젠슨왕이 이제 힌트를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로보틱스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금요일에 가장 강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 스스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저는 젠슨왕이 로봇으로 협력을 하면 현대차와만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현대차랑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클로봇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오전에 대장은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움직여줘서 이거 로보티즈는 현대차보다는 좀 LG와 관련이 있고 이게 현대랑 협업을 한다는 건데 로보티즈가 대장인 게 맞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고민이 됐었지만 시장이 이게 대장이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얘를 매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엔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보시면 조금 장도 애매했고 제 스스로 확신이 없었으면 저 비중을 더 적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장 마감 후반에까지 좀 지켜보다가 들어갔다면 그 손해는 보지 않고 이렇게 갭상승을 좀 먹었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욕심이 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손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현대차랑 가장 관련되어 있는 건 클로봇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다닐까 해서 클로봇을 매수했습니다. 클로봇을 매수해서 아침에 또 좋은 갭 상승이 나와서 매도해서 로보티지의 손실을 많이 하고 좀 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장 마감쯤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에 이거 좀 특이점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현대차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건 클로봇이다 생각을 해서 클로봇을 매도해서 좀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현대차와 또 관련이 있는 SPG 같은 경우에도 상승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이젠 RNM 로봇 섹터 중에서 가장 또 끼가 좋은 종목이었고, 이거는 뭐 시가 베팅 관점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상승 후에 바로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음에 좋았던 섹터는 이제 효성중공업, 이제 전력 섹터인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적이 이제 97% 작년 대비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나와주면서 이렇게 전력주에서 금요일 날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격이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종목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신고가 구간이고 기관 수급이 연속성이 있음에도 손이 안 나가서 그냥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일 전기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23일 날쯤에 매수를 했고 이거 계속 이거 조금 끌고 가봐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애프터장에서도 계속 끌고 갔다가 고점을
분봉상의 고점을 넘겨주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 오버나이스를 할지 말지 좀 고민하다가 이 개인 이 종목의 좀 끼를 보면 대부분 어, 갭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수익 챙기고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운 좋게 그 생각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오전에 잠깐의 슈팅이 나왔지만 이건 팔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좀 쭉 빠져서 그래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매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항상 한번 수익을 챙기고 난 뒤에도 그 이후로도 지금 수급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다른 종목도 보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왔었고 이날 이제 LS 일렉트릭을 좀 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뭐 이런 자리에서는 27일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연속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자리도 꽤 좋았던 것 같은데 이후로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었고 아예 지금 전략주를 조금 체크를 잘 못했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항상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23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선일전기도 보면 이날 저는 이제 대장주만은 공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을 공략했는데요. 선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23일도 꽤 좋은 자리가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3일 날도 보시면 이 전날에도 이 부분이었을까요? 이 부분이었네. 23일 날 12시부터 1시에 보시면 일단 23일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죠. 이때가 프로그램도 보면 23일 날 프로그램이 들어왔었죠. 이때 보시면 이 시간대에 이 1시가 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도세였다가 이 시간대에 매수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 돼서 아이고, 전환이 되면서 일단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강세였고 이때 매수세가 전환이 됐고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잠시만 23일 날에 이 그룹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13만 8천 원 13만 1,800 13만 1,800원의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프로그램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됐다. 이 자리는 매수하기가 너무 좋았던 종가 베팅 자리로 매우 좋았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일봉상에도 보시면 지금 신고가 구간이 3%밖에 안 남았고 이 정도면은 14만 원 라운드 비결을 돌파해주면서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종가 베팅 후에 아침에도 1%, 1.7% 갭상승 이후에 바로 거의 10% 이상의 지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의 연속성도 계속 이어져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단기 수익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런 놓친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진전기 일진전기는 금요일은 좀 수급이 좀 나갔는데 하지만 기관도 보시면 지금 금융 투자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도 지금 이른봉 이후에 바로 이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어서 또 신고가 굉장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일봉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주는 계속 관찰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배전용 특수 변압기 수요 급증 관련된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은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이제 바이오인데요. 일단 한미약품이 일단 이
17일 날 이날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중에서 이 한미약품이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미약품도 보시면 이 비만약이 30% 감량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 또 네,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이날도 한미약품을 바이오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종가 베팅 관점으로 지켜봤었고, 그래서 지켜보는데 갑작스럽게 좀 슈팅이 나와서 계속 종가 베팅 자리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에 따라갔고, 근데 슈팅이 너무 과하다고 싶어서 계속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또 추가 매수해서 좀 매도하고 많이 털렸지만 아주 약수익인 한 6, 7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오버나잇 하기에는 먹을 구간이 없다 생각해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알테오젠이었는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 17일 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이제 돌파해주면서 이거 변곡점이라고 판단할 만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 27일도 보면 그 전까지 4,800억, 4,000억, 5,400억 정도 나오다가 이 당일날 지금 1조 4천억이 지금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금투가 지금 연속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는 이때 알테오젠이 개인적인 그날 당일날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이전도 있고 또 기술 이전 계속 기대감이 지금 관련한 뉴스나 아니면 레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들어가 봐도 되겠다. 일단은 지수가 상승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또 알테오젠은 또 대표적인 또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 그 대신 단기 수익 원점으로 좀 모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일단 맨 첫날은 종가 베팅 관점으로 아까 한미약품을 대신 알테오젠을 종가 베팅 관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타점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으로 모았고 슈팅이 나오길 바랬는데 이때는 뭐 슈팅이 뭐 오르자마자 바로 빠져서 뭐 매도하기가 힘들었고 이거 지지부진하다 싶어서 그냥 빠르게 매도를 해서 이때는 이제 약수익으로 마감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내고 장 막판에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좀 보시면 시가를 재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이게 짱돌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빠진 데서 이제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받았는데 상승을 나와주길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오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뭐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분봉상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더 끌고 갔고 이제 그러다가 거의 뭐 최저점에 이제 손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상승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복귀를 해보다면 이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한미약품,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전체가 강행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나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인 에이펙이 예정돼 있었고 그렇다면 에이펙과 관련해서는 바이오가 당장 어떤 호재를 받기에는 다른 섹터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좀 들어갔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알테오젠보다는 좀 더 재료가 있었던 이런 한미약품 관련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암학회 관련한 일정이 또 있어서 이 일정을 제가 캘린더에 체크를 해놓고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바이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예 섹터 종가 베팅 후보로 좀 배제를 시켰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가장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내일 장 초반에 조금의 눌림을 좀 준다면 이거는 좀 예술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만약에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슈팅이 나온다면 그건 그냥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금요일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저처럼 좀 세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한중 정상회담 관련한 이제 엔터나 화장품 관련주 섹터가 있는데요. 한중이 아니라 JYP 엔터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대장주로 됐던 건 이제 하이브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이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종가 베팅으로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지 않았나. 물론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저도 보긴 했지만 이거 세론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나면 이제 재료 소멸로 그동안에 선반영 받았던 거 다 이제 하락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패스를 했는데요. 뭐 다른 고수분들의 관점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해제가 된다면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고 저도 또 하나 더 배우게 되었고, 근데 다만, 그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박진영 이제 JYP 예, 이제 사장이 최근에 그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이 장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엔터가 있다면 박진영 이 장관이 또 뉴스로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까 본 것처럼 JYP 수급도 들어왔고 현재 지금 일봉 자리도 너무 좋은 상황이고 고점을 갱신하기에 지금 3.54%만 남은 상황에서 이거 너무 일봉 자리도 좋았고 또 앱시장에서 마감을 해주는 것도 상승을 해주는 그림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해주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금융투자가 연속성 있게 들어와주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보고 종가베팅 후보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세론이다라고 생각만 해버리고 좀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호재가 나오면서 내일은 무조건 엔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기사가 나온 게 이제 박진영 대표와 이제 대화 와중에 즉석으로 이제 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지시를 이제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호재가 나왔었는데 또 다시 얘기가 나온 게 좀 성급한 판단이다. 그냥 덕담처럼 한 말이었지 당장에 해제를 한다라는 지시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일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움직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또 화장품주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역시나 APR이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APR도 이거는 저 LS증권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오지가 않나 보네요. 어쨌든 APR도 관련해가지고 전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적 관련해서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또 MSCI 편입 관련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APR은 호재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단기 수익률을 모아가야겠다 싶어서 단기 수익률로 모아가서 한 17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고요. 근데 이제 APR도 아까 마찬가지로 뭐 수급이 엔터로만 몰릴지 아니면은 같이 올라줄지는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엔터와 같은 이유로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세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매수하지 않았었는데, 역시나 크게는 아니지만 애프터장에서도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마감을 했고, 일봉도 신고가 구간이 3%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너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좀 슈팅이 나오면은 그냥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금요일 날은 따로 부각받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삼성 SDI도 이제 개별 관련해서 뉴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 SDI, BMW 솔리드 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삼각 동맹. 이 뉴스가 나와서 이거 좀 괜찮은 뉴스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서 그냥 좀 지켜만 보고 말았는데, 이제 워낙 로봇이나 좀 전력주, 그다음에 바이오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또 엔터나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섹터로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후보 중에서는 좀 후순위로 좀 밀려 있긴 했지만 좀 관찰을 했었었는데, 근데 좀 종가 베팅으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일단은 그 당시에 미국 선물 지수에서 프리장에서 선물 지수가 아니라 프리장에서 솔리드 파워가 급등을 해주고 있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좀 약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림이라, 이거 솔리드 파워가 이 정도 상승을 해주면 삼성 SDI도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일봉도 마찬가지로 이거 고점에서 조금 안 좋은 윗꼬리 단 음봉이 나와서 이거 좀 안 좋은 그림인가 싶어서, 일반적이라면 그냥 그대로 좀 빠졌을 텐데, 이거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게 지켜주는 모습에 이거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이거 좀 아침에 갭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요. 역시나 이거는 좀 끝까지 고민은 했지만 그냥 모임 도중에 어설프게 매매하느니 그냥 보내주자라는 생각으로 패스는 했는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상승을 했었던 이제 원전주 대장이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기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 후보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뉴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면은 샘 알트만 SMR 오컬로 최대 5조 원 규모 자금 조달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혹시나 애프터장에서라도 좀 반응이 오면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규장이 끝나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세가 있었고, 아직 이제는 저 정도 뉴스 가지고는 이제 상승을 하기는 조금 어렵나 보다. 이거 한동안은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원전주는 조금 눌릴 때까지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또 강했었던 이제 조선도 있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하나 저번 목요일에 강했었죠. 하나 시스템 그 핵 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대장으로 올라가 주면서 이제 17% 이상 상승을 좀 해줬었는데, 어, 핵 잠수함이 이제 승인을 해주면서 하나오션도 호재를 받고, 또 어, 이제 오늘 좋은 호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중국에서 이제 하나오션을 이제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조선 해운 보복 조치를 이제 철회키로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호재여서 내일 좀 조선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뭐 이제 칼럼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트럼프가 승인을 하긴 했지만, 이 핵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승인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법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런 칼럼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핵 잠수함은 조금 먼 얘기이고 당장은 일단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또 수급이 들어왔고 HG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여기 또 지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조선 섹터의 대장주들은 일단 실적이 다들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일봉상 보시면 고점이 마이너스 3.54%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또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어쨌든 일단 현재 지금 바이오도 셌고 로봇은 주도 섹터였고 또 중국 관련주도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로봇이나 중국 관련주 바이오가 조금 제일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섹터를 중점적으로 어, 지켜보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제 처음 지금 영상을 찍고 마이크에 대고 이런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하고 많이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두려움을 깨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은 하나의 알을 깨고 나왔다는 생각으로 좀 뿌듯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써놓은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는 수치의 원천이지만 나에게는 내 실수를 인식하는 것이 자부심의 원천이다 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너무 허접한 영상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나중에는 저한테는 자산이고 나중에는 성공해서는 이것 나도 이렇게까지 허접한 영상을 찍었었다.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